안녕하세요. 예,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요. 새로이 또 16년 시즌을 대비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일단 반갑습니다. 기존에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일단 강의 기준은 처음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오늘 1회, 2회는 항상 프린트물로 진행해요. 프린트물. 그래서 프린트물이 행정법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계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어를 쓰다 보면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외계어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림을 잡아드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림 그릴 때가 제일 곤란한데, 숲을 보고 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는 게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숲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라면 나무는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에도 전체적인 밑그림 하에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나무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이제 골격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철골, 기둥 이런 걸 세운 다음에 1층에 뭐 채우고 2층에 뭐 채우고 이렇게 하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야 돼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제는 처음부터 샅샅이 전부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마음 자세는 항상 그러려니 하셔야 돼. 그러려니. 따라해보세요. 그러려니. 잘 따라 하시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킬 때는 꼭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외계어, 러시아어라서 잘 익숙하게 되세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러시아 공항에 내렸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 정부, 청사를 찾아가야 된다. 크렘린궁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막 러시아를 시부렁거리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멍 때린다, 멍 때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시고 가면, 이게 1회독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가는구나. 이렇게 좀 감은 잡아요. 그 다음에 다시 모시고 또 2회독 가요. 2회독 갈 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옛날에 봤던 건물들이 좀 생각이 나고, 다시 말하면 용어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 조금 이해하게 돼요. 근데 3회독째부터 정확히 이제 내 것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법학은 특히 행정법은 이거 앞과 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회독 할 때 전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 1회독 때는 제가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려니 이렇게 가시면 돼. 다만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찍으세요. 물음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물음표를 찍고 이제 복습하실 때는 집에 가서 물음표 찍은 사항에 대해서 10분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 10분 내로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냅둬요. 이해가 되면 이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강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해봐야 골치 아픈 거. 시간 낭비. 여기와 연결되는 내용이 시험은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과목당 1년씩 공부한다. 그러면 쉽죠. 하나씩 패스제다. 근데 7급 같은 경우에는 7과목을 예를 들면 지금 9월에 시작해서 내년 16년, 원래는 보통 8월에 시험 보는데 16년에 7월에 시험 보니까 1년이다. 그러면 1년 내 7과목을 합격권인, 예를 들어서 75점 이상이다. 그럼 75점 이상, 78점 이상 이렇게 합격권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과목만 한다면 괜찮은데 7과목을 하니, 더군다나 전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고시 또는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금방 적응을 하시는데, 기존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본 정도하고는 질이 달라요.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 한 일주 전에 빡 외워가지고 딱 쓰고 나오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42.19예요. 마라톤이라고.
처음에는 막 기분 좋게 출발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 하여튼 고비가 한 고비, 두 고비 이렇게 고비가 나와요. 고비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개월 지난 다음에 딱 지나고 나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쳤나 보다. 괜히 공무원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나 돌아버리겠네. 집에서 한참 고민해. 고민하고 그만둘까 하다가 또 이제 또 나와요. 그럼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한 타임 돌고 두 타임 돌았어. 두 타임 돌았는데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또 생각이 또 들어요. 야,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괜히 공무원 했나 보다. 공부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이러면서 해가 바뀌면서 여기 연말 끼고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서 놀다 보면 여기서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해. 골 때린다고. 막 처음엔 여리있게 막 접근하고 요새 공무원이 핫하다는 둥 뭐 어디서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이제 진실에 부딪히는 거죠. 실체적 진실. 겉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가 딱 부딪혀 보면 엄청 뜨거운 거야. 뜨거워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탈락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딴 길 가야지 이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해 넘어가서 발을 담그면 이제 힘들다 이거지. 해 넘어가서 발을 담그면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투입이 있으면 점점 발을 못 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통상 4년, 평균 4년 이렇게 걸리고 공무원은 옛날에는 좀 짧게 걸렸어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7급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이상은 거의 생각하고 계셔야 돼. 2년. 이게 1년 만에 절대량, 합격치에 해당하는 절대량을 딱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혼란, 기타 주변에서 너 지금 올해 봤는데 막 기대 부모님 기대 엄청 하세요. 얘가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애기 때문에 얘는 1년이면 그냥 되는 줄 알아. 근데 딴 사람들은 기대 안 하냐고. 딴 사람들 공부 선수거든. 여기 절대적으로 막 몰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입했는데 딱 시험 끝났는데 72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막 열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1년 만에 딱 합격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제가 가르치는 경험상 확률적으로 주관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10% 안쪽이에요. 정말. 그래도 10%는 어디야? 그죠? 100명이면 10명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 발생을 해. 어디 가나 10%야 다. 어디 가나.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셨다면 짧게 여기서 딱 치려고 하지 말고 한 2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 1년 내 붙으면 운이 좋은 거고 열심히 하신 거고 2년 정도 되면 이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정말 열심히 몰입을 하셔야, 최대한 몰입하셔야 확률이 이제 50%였다면 그 다음에 볼 때는 80 내지 90으로 올라가요. 몰입을 해야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다른 길로 가야겠다 그러면 한 1년 내지 2년을 한 다음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까지 보셨으니까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은 그냥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 준비 수험생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의 함수예요. 또 마찬가지야. 이 절대치 고시 경원 중에 78점이 합격권이라면 이 합격권에 해당하는 절대치에 해당하는 공부량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매일매일 물을 부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특성상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성격적으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좀 구멍이 커. 구멍이 크면 이제 빠져나가요.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강의 듣기 힘들다. 빠져나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또 빠져나가.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열받는다. 빠져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쭉쭉 빠져나가면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절대량에 못 미쳐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냥 70점대 초반,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런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채워넣는 방법은 뭐냐? 제한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7과목에 해당하는 분량을, 합격권에 해당하는 분량을 끊임없이 부어야 돼. 그러면서 이 시간의 누수를 줄이셔야 돼. 시간의 누수를. 이게 노하우야. 그래서 시간의 누수를 줄이는 게 노하우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책을 세우고 또 시도하고 그다음에 또 대응책을 세우고 시도하고 이러면서 노하우가 계속 깊어지는 거지. 시험에 관한 책, 가이드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